반갑습니다. 안상인입니다. 60대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5가지 리스크, 위험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볼게요. 이 기사는 한국경제 2017년 3월 26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미래에셋 은퇴 연구소가 서울, 경기, 그리고 6대 광역시에 사는 60대 남녀 5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60대가 빠질 수 있는 5대 리스크, 즉 5가지 위험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창업 실패입니다. 기대보다 빠르게 은퇴한 60대들이 이 제2의 인생을 살고자 창업에 나섰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가 응답자를 50대까지 넓혀서 2011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본인들은 평균적으로 59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했는데 실제 퇴직 연령은 54세였다고 합니다. 기대보다 5년이 빨라졌으니까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퇴직 사유가 중요한데 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례보다는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같이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비자발적 퇴직이라고 하지요. 이런 퇴직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충분하지가 않았는데요. 응답한 사람 중에서 53%가 퇴직급여가 1억 원 미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더 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했다고 하죠.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창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창업을 한 번이라도 해본 경험자 60대 중에서 64%가 휴업 또는 폐업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업을 경험한 사람 중에 64%가 지금 휴업이나 폐업 상태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업으로 손해본 투자 자금은 평균적으로 7,400만 원,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5억 원 이상 손실을 입었다라는 응답자가 10명 중 2명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얼마나 그 노후 자금을 준비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1억 원 이상 또 심하게는 5억 원 이상 손실을 본다면 노후 생활에 정말 큰 타격을 입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예상 외의 황혼 이혼이었습니다. 은퇴한 60대들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데요. 첫 번째가 창업 실패였고 두 번째가 바로 이 황혼 이혼이 해당됩니다. 60대에 이혼할 경우 평균적으로 1억 2천만 원 이상 재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재산 분할도 해야 되고 위자료도 줘야 되고 재판 비용도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평생 모아두었던 노후 자금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황혼 이혼을 하고 나서 남은 재산이 어떻게 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출금 6,600만 원 포함해서 9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 실질적인 순 재산은 2,400만 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혼한 다음에 생활비를 전보다 절반 이상 줄였다라는 응답이 50%나 됐다고 합니다. 이 연구소 측에서 밝히기로는 은퇴 전까지 일을 계속해서
노후자금을 모으더라도 이혼하면 한 번에 경제적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혼에 따른 그런 비용들을 좀 꼼꼼하게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위험 요소는 성인 자녀 부양입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부양해야 하는 성인 자녀가 있다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성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60대 응답자 중에서 63%가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생활비를 안 내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에게서 용돈까지 받는 응답자 13%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성인 자녀가 결혼을 또 앞두고 있을 텐데요. 성인 자녀 한 명당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결혼 비용은 5,300만 원 정도 가량 쓰일 걸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자, 네 번째는 중대 질병인데요. 60대 은퇴자 중에 10명 중에 3명은 50대 이후에 자신 또는 가족 중에 암이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렇게 3대 중대 질병에 걸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중대 질병에 쓰인 의료비가 1,000만 원 이상 들어갔다라는 경우가 30% 정도 되고요. 1,000만 원 이하로 들어갔다라는 경우도 36%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의료비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간병비라든가 기타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 부담은 아마 더 클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결과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금융사기입니다. 보이스 피싱 같이 다단계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금융사기 당한 응답자가 7.7%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1억 원 이상 고액 내가 피해를 봤다라는 사례가 32%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억 원 이상 이런 식으로 사기를 당하면 정말 노후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60대가 가장 조심해야 할 5가지 리스크, 위험들 알아봤습니다. 창업 실패, 황혼 이혼, 성인 자녀 부양, 중대 질병, 금융 사기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남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어제 일요일에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 옆 테이블에 4인 가족이 앉았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이제 테이블이 가깝다 보니까 그 가족들 간에 하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듣게 됐는데요. 두 딸이 다 이제 컸어요. 성인이에요. 다 이제 큰 딸은 대학을 이제 막 졸업하는 나이였고, 그리고 둘째 딸도 이제 졸업을 앞둔 그런 나이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아버지 입장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두 딸들에게 이제 좀 더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좀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운을 띄웠습니다. 큰딸 같은 경우가 이제 캐나다 어학연수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돈을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최근 근황을 알려줬는데, 이제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캐나다 어학연수 같은 것도 좋겠지만 조금 더 건설적인 계획을 원했던 것 같아요. 취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또 취업해서는 재테크 같은 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어학연수를 간다고 하니까 또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큰딸의 하소연을 하는 게
학자금 대출이었어요. 2천만 원가량 되는 이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이 부담감이 너무 크다. 그런데 보니까 더 안타깝게도 둘째 딸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이제 졸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빠가 했던 말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달 본인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2년 정도는 원리금 상환에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두 딸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뭐 한 7, 800만 원 정도 이렇게 2년치인가요? 그렇게 아마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2년 정도에 이제 그 정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비용은 너희 딸들이 이제 알아서 하라.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데 참 성인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대학 관련된 학자금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제 취업이 안 된 상태라면 이제 생활비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결혼 자금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이 현실이구나 이렇게 좀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60대가 조심해야 될 것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